그것이 알고 싶다. 저희 예전에 영상에서 다뤘었죠.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가격은 왜 떨어지지 않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했었는데 어떤 수법들 쓰고 있는지 보자는 거죠. 자, 분양가 및 주변 시세 상승 유도하는 거, 요거는 이야기 많이 저희가 했었죠. 일단 요거는 투기꾼들보다는 건설사들이 하고, 진짜 머리 좋은 투기꾼들은 뭐 5월에 6월에 뭐 분양한다 라고 하면은 전년도나 늦어도 1월쯤에 사가지고 건설사들이 이렇게 시세 띄울 때 팔아치우는 게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요걸 보고서 아, 여기 신규 아파트, 신축 아파트 들어오니까 옆에 시세가 뜨는구나 하고 생각해서 여기서 추격 매수로 들어가는 사람들, 투기꾼들의 수법에 낚여서 고점에 사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죠. 지금도 딱 보면 어때요? 5월, 6월 딱 이거 나오니까 4월까지 가격 띄워놓고 거래 없다. 규제 전 막차 타자. 아니 왜 규제 전에 막차를 타야 돼요? 규제 후라면 가점 및 경쟁률 떨어지고 나중에 미분양 나오기 시작하면은 얘가 할인 분양 될 수도 있고, 미분양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서는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막차 타라 하면서 건설사들이 이익 볼 수 있게 유도하면서 가격 계속 오른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잖아요. 수원도 청약률이 고고하면서 6월에 하니까 6월 전까지 이렇게 계속 가격 띄우더라. 분양 많이 되는데, 지금은 수원이 분양 많이 되니까 저기를 예시로 들었지만 띄우는 단지들 굉장히 많을 거고, 그것 때문에 220 적용된 이후에도 다른 데는 떨어진다고 하는데 수원은 계속 상승률 유지했었죠. 8,000세대 넘게 남아있으니까. 제가 뭐 동안신도시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고, 동탄이나 다산 다 똑같은 얘기죠. 청라 같은 경우는 요새 광고 안 하죠. 왜? 분양이 거의 없으니까. 이제는 뭐 아예 다른 데로 유도하고 있잖아요. 송도, 심지어 영종 이런 데로. 그래 놓고서 분양 끝나고 나면은 가격이 순식간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충청도 아파트 주범은 외지 투자자들이다 하면서 외지인 매매거래 비중 많이 들어왔죠. 제일 많은데 세종. 지금 뭐 부산 같은 경우 오히려 줄어들었다. 매매거래 비중이. 실질적으로 뭐 오른다고 하는 지역들 보면은 뭐 지금도 뭐 충북의 천안이나 당진 뭐 이런데 유도하고 있죠. 풍선 효과가 지금 이제 충북으로 가고 있죠. 다음엔 충남 가고, 그 다음엔 전북 경북 간 다음에 전남 경남 가고, 제주도 간 다음에 대마도 가고, 일본으로 풍선 효과가 번진 다음에 쭉 내려가서 오세아니아까지 번질 수 있겠죠. 봤을 때 외지인들 들어가서 가격만 띄워놓고서 빨리 팔고 빠진다. 그거에 당하는 사람들이 실수요다. 특히 광주 같은 경우 지금 바뀌었죠. 떨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법인 신탁 913 때 임대사업자는 소급 적용은 아니더라도 신규 주택 구입 시 종부세 합산과세하고 양도세 중과하죠. 그러니까 그때 빠져나간 방법들 중에서 뭐로 많이 갔어요? 이제 법인이나 신탁. 공통점은 다주택 대출과 종부세 절감 이런 게 있었는데, 법인 6월에 잡고 신탁 7월에 잡기로 했다. 적용은 이거는 내년부터고, 신탁도 근데 어차피 뭐 종부세니까 내년이겠죠. 내년부터는 이거 다 막힌다. 신세계는 법인 공부 그만하고 뛰어들어라 했는데 지금 잡혔죠. 그러면서 법인 해라. 근데 법인 막혔을 때 지금 또 뭐라고 할까요? 또 뭐 때문에 또 오른다고 하고 있을 거예요. 저 인간은 언제부터 고수라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들의 말이 맞던 시기와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와 똑같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M2 통화량 뭐 엄청나게 증가돼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라고 얘기했는데, M2 통화량 증가는 뭐예요? M2 통화량은 2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통화량을 거의 총칭해서 말하는 거죠. 집 같은 경우는 M2 통화량이 안 들어가요. 집값 같은 경우 M2 통화량에 들어가는 경우는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팔고 사고 거래되면 당연히 그 레버리지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집값이 상승하는 동안. 그리고 거기서 대출이 많이 껴져 있었다면은 대출 빠지면서 M2 통화량 상승률이 크지 않았을 텐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대출 받아서 사고 현금화해서 빠져나오는 수요가 많으니까 M2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거. 두 번째는 그 와중에 가계 M2 통화량 증가량은 매우 적다. 왜냐면은 초이노믹스 이후 살아난 거는 건설사와 은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벌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버는 게 아니라 은행이 벌고 있다. 그래서 M2 통화량 같은 경우는 개인보다 기업 쪽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질병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현금 확보 때문에 M2 통화량이 늘어났지, 가계 M2 통화량 증가율은 아무리 뭐 재난지원금 풀고 하더라도 줄어들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가계 M2 통화량 증가율이 줄어들 경우 집값이 원래 하향 곡선을 그리는데, 예전 같은 경우 오버슈팅 된 거고 지금 같은 경우 오른다면 그것도 역시 똑같은 오버슈팅이겠죠. 가계 M2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냥 M2 통화량 갖다 붙여놓고 있다. 법인 매매거래 경기도 이번에 법인 거의 6,000건에 달하죠. 1월에서 4월 동안. 이거 매물 쏟아질 수밖에 없다. 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법인 지금 규제 강화됐고 국물도 없다. 이제 공시가격 15억 원이면 4천만원 내야 된다. 연. 버틸 여력이 될까요? 웬만한 연봉 이상은 나오죠. 보유세만 가지고. 신탁도 마찬가지. 신탁 막는다. 신탁 넘기고 1주택분만 과세하고 했었는데 이거 다시 다 돌아간다.
지금 요새 나오고 있는 거 전세가 폭등, 물질은 전세가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뭐 전세마저 풍기 조짐, 뭐 재계약하면 3억 올려주고 뭐 전세 대란 반복되나. 전세 대란이 예전에 제가 왜 나왔다고 그랬어요? 멸실 수요 때문에. 이유가 뭐냐? 매물이 급감했다 라고 했죠. 갭투기가 막혀서 매물이 급감했다. 갭투기가 막히면은 둘 중에 하나죠. 전세를 자가로 바꾸든가 전세를 월세로 바꾸든가. 그런데 전세를 자가로 바꾸는 경우는 요거 이야기하는 거고, 요거는 뭐 때문이에요? 재건축 2년 거주, 그 다음에 뭐 내년부터 장책공제 실거주 요건 강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전세를 자가로 바뀌게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여기를 전세를 내주고 여기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 집으로 이사를 간다. 요 집으로 가서 요 집에 살게 돼요. 그럼 요 집은 어떻게 돼요? 두 명이니까 한 명 한 명 나눠 살아요 여기? 아니죠. 요 전세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요쪽을 전세를 내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무슨 전세에서 자가로 가냐. 이것 때문에 전세 매물이 줄어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줄어든 만큼 수요만큼 공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번에 누가 뭐 매물이 줄어드는데 뭐 그대로냐 하면서 저한테 얘기했는데 산수도 못한다고 제가 비판했잖아요. 정부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했었고, 전세에서 월세로 바꾼다, 초저금리로 월세 선호,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일단은 돌려주지 못한다 보증금을. 갭투기를 왜 해요? 소액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월세로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죠. 보증금 돌려주지 못한다. 월세로 바뀌었다는 거 뭐예요? 전세가 반전세로 바뀌었다는 거고, 이거 언제 된 거예요? 120 대책 때 9억 이상 전세 자금 대출 연장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 전세가 막 올려받았는데 늘려주는 거 안 되니까 반전세로 돌려서 한 거다. 일부일 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느냐? 전세가 늘어난 상황이 아니다. 전세 대란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돼야 돼요? 대량의 전세 수요가 발생해야 되죠. 이것은 대량의 주택 감소라고 합시다. 아파트만 한정된 건 아니니까. 이것은 뭐다? 대량의 멸실 나타나야 된다. 즉 재건축, 재개발 혹은 뭐 뉴타운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런데 그런 상황 아니죠. 매매가가 떨어지는가 혹은 뭐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다. 수요도 그만큼 줄어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도 안 한다. 그러니까 자꾸 언론에서 저렇게 때리니까 KB 지표에서 뭐 전세 우위 지수 혹은 뭐 전세 거래 지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심리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해도 어떻게든 막 돈 만들어서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력엔 한계가 있죠. 첫 번째는 지금 유동성 증가가 아니라 유동성 감소를 걱정해야 할 때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전세 보증금 제한 들어갔죠. 안 되는 상황이죠. 물론 핵심 학군 입지에서 국지적으로 상승 가능성은 있다. 이거는 왜냐면은 강남이나 목동 등에서 재건축 거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이 재건축 아파트에 강남이나 목동까지 가서 그 후진 아파트에 왜 그런 데 들어가서 거주하느냐? 학군 때문이죠. 음마 아파트 이런데 아파트 자체는 굉장히 후지잖아요. 학군 수요는 있는데 학군도 아닌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집주인이 거주 요건 만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학군 수요가 밀려나기 때문에 이쪽 뭐 부근에서는 전세가 상승이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것도 임대차 3법 통과하고 나면은 금방 막힐 거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지금 발의되고 통과하려고 하니까 지금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금융위기 그때도 뚝 떨어졌는데 잘망하고 있다. 이렇게 떨어졌었다. 지금 남은 투기수법은 뭐냐? 매물 집어넣고 호가 올리고 담합하고. 특히 담합 같은 경우 카페나 블로그 카톡방 만들고서 아직도 하고 있어요. 지금 특사경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피해 다닌다 하면서 500만원씩 교체 매물 올리게 하고 거래 완료 누른다. 그래서 거래 완료 뜬 거 네이버 매물 100% 믿으면 안 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를 볼 수 있는 게 네이버 뭐 매물이나 이런 걸로 시세를 볼 수 있어서 호가가 이렇다 정도만 보는 거지, 네이버 거래 완료를 가지고 이게 실거래가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일찍거래하니까 가격은 되게 오르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거 아니죠. 다 자전거래 비스무리한 거 쓰는 거죠. 2억은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제보 감사합니다. 집값 낮춰서 수수료만 챙기는 거 낮춘 게 아니죠. 지들이 생각하는 가격만큼 아니라고 하는 것 뿐인데 가두리로 몰아붙이는 거. 실질적으로 가두리 대 담합 대 비율을 보면은 담합이 10배 이상은 더 많죠. 그리고 뭐 회원 퇴출하고 집값 무조건 높여줘야 된다 라고 몰아붙이고 있죠. 담합 아직까지도 성행하고 있다. 특사경 도곡동 빨리 조사해야 되죠. 하고 있으니까 기사로 떴겠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뭐 초상집 찐박질하면서 문의는 늘었고 집주인들은 걷어들이고 있다. 강남 집값 상승 핵심은 뭐냐? 일단은 언론이 먼저 띄워준다. 그러면서 거래량 감소. 예를 들어서 하락할 때 1억씩 떨어진 게 10건 거래에다가 3건 거래했다. 그러면 더 거래가 절벽인 거죠. 근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지표상으로는 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를 하락률 감소로 연결해서 반등하나 이런 식으로 띄우죠. 거래 같은 건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그 리센츠 법인 거래한 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고가 거래 하나가 뜨면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요? 고가도 아니죠, 사실은. 금매 아닌 거 뜨면 집주인들 매물 걷어들이고 호가 올린다. 실질적으로 안 그런데 기사에서 이렇게 띄운다. 그러면은 집주인들이 그렇게 행동하죠. 언론이 쓰레기죠. 김포 다를까요? 규제 발표되자마자 어떻게 미리 취재해서 기사가 나오죠? 6월 30일 기사인데 6.17 대책 나왔을 때도 규제가 나오자마자 김포 바로 뜬다. 그러면서 김포 매물 걷어들이고 있다. 기사가 먼저 그렇게 나왔어요. 정책 발표 보고 부동산에 전화 걸어서 매물 걷어들이던가 아니면 뭐 조정을 하든가 다른 사람들 보고 하든가 이런 시간적 여유가 되지도 않았는데 기사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은 집주인들 남들이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고 군중심리를 언론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놓고서 적어가지고 또 집값 올렸다고 난리치고 있죠. 어뷰징. 얼마 전에 뭐 제가 뭐 얘기했던 것 중에서 뭐 김현미 거짓말 뭐 이런 것도 부동산 카페 같은 데서 뭉쳐서 했다고 그랬죠. 아파트도 이직거래 하고 있다. 매일같이 해가지고 좋은 아파트에 있냐, 사람들이 검색 많이 하는 아파트에 있냐, 호갱이 SE 이런 데 믿으면 안 되죠. 어뷰징 중이다. 어뷰징. 투기꾼들 하는 짓거리 보면 뭐예요? 아직까지 숨어서 담합질, 언론의 유도에 따라 행동. 요거 언제 무너지느냐? 진짜 이제 여력 떨어지는 수요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작년에 연끌 했으니까 보통 2년 뒤쯤에 동시다발적으로 예를 들어 전세가 빠진다든가 하면서 터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법인 내년부터 여력이 떨어져 터지든가 아니면 여력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기 위해서 최대한 이익 보기 위해서 하든가. 그 다음에 어뷰징 이런 짓거리들 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담합하고 내 주위 사람들이랑 아무리 담합해도 1000채짜리에서 한 10명 정도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금매 내놓고 허위 매물 신고해가지고 다시 들어가고 하더라도 그냥 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서 버티면 버틸수록 보유세만 많이 내고 마찬가지다. 결국은 그 상황이 언제 도래하느냐?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죠, 아니면 내년 말까지 앞으로 꾸준히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터졌다 그러면은 그때 이 담합질 하던 인간들 제일 먼저 금매물 내놔요. 그런데 그거에 넘어가서 실거주자면 더더욱 안 되겠고, 어설픈 사람들 내가 좀 더 받을 수 있겠다 해서 그거 넘어가서 같이 하면은 호가 올려줘서 내가 호가 올려서 돈을 버는 것 같죠? 저 선동한 놈들이 벌고 빠지고, 그거에 넘어가서 호가 같이 올려준 사람들은 팔고 빠질 기회 놓친다. 결국에는 그래서 진짜 초창기에 해가지고 돈 버는 투기꾼들은 지금 거의 다 빠졌고 영끌한테 넘기고 나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한 명이라도 더 당하지 말라고 저는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투기꾼들도 차마 못 빠진 몇 마리 남았는데 그거 잡아주지 마라. 결론 투기꾼들의 수법은 뭐예요? 이렇게 가치보다 선동으로 띄워서 영끌 또는 잘 모르는 실수요들한테 팔아치우고 빠지는 것이 이들의 수법이다. 지금 사는 게 설거지 부대 하는 거다. 그들이 번 돈을 당신이 대신 갚아주고 있을 것이다 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